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제 밤 11시쯤에 그가 트윗을 통해서 국정연설을 연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국정연설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사항입니다. 꼭 1월에 해라라는 시일을 정한 것은 없지만은 대통령이 의회에게 국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미국의 긴 역사 동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투쟁이 있었지만은 그 와중에 대통령의 국정보고를 서면으로 한 적도 있었고 상원에서만 또는 하원에서만 한 적도 있지만은 이 천하의 협상의 명수라고 자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밀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낮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또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하려고 시도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낸시, 그대가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간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려고 했다가 결국 어제 한밤중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government shutdown 34일째입니다. 사상 최장기 셧다운인데 오늘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 페이첵을 받지 못하는 날이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CBS 뉴스에 따르면 71%가 정부 폐쇄라는 것은 값어치 없는 일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지난 12월에 41%, 지금 37%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언제 재개될 것인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언제 있게 될 것인지 모두가 분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포기 결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 또 오늘 상원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결정이 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포기는 사실상은 그의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국정연설을 하려고 끝까지 편지를 보내고 공격을 하고 대안을 추구하고 했다가 결국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난 1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의회에 초청해서 국정연설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월 16일 약 13일 이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의사당 내 보안도 허술하고 하니까 연기를 하는 게 좋겠소 라는 의견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즉각 불복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대의 말대로 연기하겠소라고 어젯밤에 승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안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정연설은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다. 헌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원 의장이 상원 하원의 공식적인 결의안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할 수가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마지막 편지에서 한 말은 귀하가 정부 폐쇄를 재개하지 않는 한 나는 상원 하원의 결의안 제안을 하지 않겠소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트럼프를 손들게 하고만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은 이미 State of the Union 연설 문제는 끝이 났고 결국 상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 아주 다른 두 개의 법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법안이 모두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심이 쏠리고 기대가 있는 것은 결국 오늘 실패가 새로운 협상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개의 법안은 양측의 손에 든 카드가
전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트럼프안 57억 달러를 승인해라. 나는 멕시코 장벽을 끝까지 쌓겠다. 대신에 다카 70만 명의 추방을 3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안은 일단 2월 7일까지 정부를 재개하자. 그리고 그동안 더 협상을 벌여보자. 그러나 임시 예산안에도 멕시코 장벽 기금은 없다. 이런 안입니다. 이 안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장벽을 쌓겠다. 못 산다. 이것은 더 이상 양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쪽에서 모두 희망을 갖는 이유는 역설적입니다. 오늘 실패를 해야 새로운 협상안이 결국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셧다운 후에 거의 30여일 동안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공화당 상원이 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척, 이 세 사람이 투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공화당 상원이 크리스마스 전에 스탑갭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정부 폐쇄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서명 동의가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다루겠다. 즉 헛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오늘 2개의 법안을 다루기로 했고 실패를 할 법안이지만은 결국 그가 사이드라인에 있다가 본 경기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는 협상에서는 백전노장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협상의 대안이라는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 상태지만은 일단 그가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대안 또는 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 언론들의 예상도 명료한 대안이라든가 협상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면은 공화당 측의 소식통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ional Emergency 대신에 Executive Order를 고려 중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National Emergency는 나오는 즉시 민주당의 법적인 도전을 받게 돼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일이라고 그동안 치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7억 달러를 다 주자, 인준해 주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7억 달러로는 무인 항공기를 산다든가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데 쓸 것이지 멕시코 장벽을 쌓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이 나온 것이 있는데 내년 재선에 나가려는 공화당 내 상원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초선 의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극적인 반란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지금 구조는 54대 46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한두 명 정도의 반란표가 있다고 해도 60표가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The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헌법의 의무사항으로 1790년부터 쭉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에서만 한 적도 있고 하원에서만 한 적도 있고 서면 보고를 한 적도 있었지만은 1913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이후에는 상하원 연설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란 컨트라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하원 의장이 그의 연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CNN 방송만이 그의 연설을 중계를 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1월 2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국정연설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서 셧다운이 끝난 이후 국정연설을 하겠다고 국정연설 연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연설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이라는 표현이 오늘 상원에서 표결할 예정인 셧다운 종시 패키지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이기를 기대한다며 제발 우리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봉급이 지급된 후 예산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사태 34일째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장벽 예산을 담은 공화당안과 단기 지출을 담은 민주당안을 공동으로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 100석의 상원 의석 가운데 60표 이상 획득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의석 분포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 세브링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 청년이 세브링 시내 선트러스트 은행에 걸어 들어와 사람들에게 총을 쏘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즉시 미국과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하면서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72시간 내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북 정상이 모두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 회담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협상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북한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카고에 혹한이 밀려와 내주까지 계속됩니다. 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밤 최저 영하 6도를 기록하겠으며 내일 최고 5도, 최저는 영하 3도를 기록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윈칠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이 혹한은 내주에 더욱 악화가 될 것으로 예보됐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저 기온이 모두 영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주 수요일의 최저 예보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어제 내린 눈비가 추위로 얼면서 노면이 미끄러워 시카고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티A 버스가 전선줄을 들이받아 승객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버스는 옆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자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토니 프레그윙클 시카고 시장 후보가 금품 강요죄로 기소된 에드 벌크 시의원의 아들 취직에 직접 관여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벌크 시의원의 아들 취업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왔는데 어제 이 문제로 그녀가 벌크와 만났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벌크 시의원의 아들은 연봉 10만 불짜리 자리를 쿡카운티에 얻었는데 그의 아버지 벌크는 프레그윙클에게 11만 6천 달러 상당의 선거 기금을 모아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 한때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윈칠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20도, 밤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아침부터 영하권의 맹추위가 계속되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5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14도, 밤 최저 4도. 주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인치입니다. 주일 낮 최고 11도, 밤 최저 5도입니다.